네, 안녕하세요. 저 이베스트 증권에서 유통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업종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30분 정도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유통시장 전망 그리고 많은 지금 브랜드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파편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왜 가속화될 걸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들이 좀 파편화라는 이런 이슈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파편화가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번 상반기 실적에도 브랜드 업체들 및 ODM 업체들에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까지 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 주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년 유통시장 전망에 대해서 3가지 트렌드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의 종말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보통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소위 말해서 갑인 분들인데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에어 쿠션 다음에 뭐 없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워낙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 히트 상품이 나오면서 주가도 급상승을 했었었고요. 당시에 제가 그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가 거의 5,60만 원 정도 됐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니스프리 쪽, 설화수 쪽 수요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때가 이제 요때였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또 다시 그런 히트 제품이 나와서 업종을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히트 제품이 사실 안 나왔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아니면 뭐 색조 제품들 히트 상품들이 나왔는데 근데도 주가가 지금 보시면 과거 이제 10년 전으로 회귀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업종 내에서 히트 상품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업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가장 좋았을 때가 거의 24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6조 원이다 보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에도 뭔가 좀 달라진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이 어떻게 좀 쪼개지고 있는지 왜 쪼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수요 쪽을 먼저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뭐 절반 이상인 분들이 다 팀장 이상이신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TV 저희가 켜면은 볼 수 있는 채널이 5개밖에 없었거든요. KBS 2개랑 MBC 하나 그리고 SBS도 뭐 90년대에 처음 제가 개국해가지고 막 그런 축하 방송 같은 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옛날에는 다들 보고 자랐던 게 똑같았고요. 소비했던 콘텐츠가 다 똑같았습니다. 다들 주말에는 디즈니 만화동산 보고 그랬던 시기였던 게 이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TV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정말 수백 개여서 예전에는 이 퇴근하고 다들 똑같은 라디오 듣고 똑같은 신문 보고 똑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봤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이 취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는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 때문에 더더욱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디즈니 플러스로 카다시안 패밀리를 많이 보고 있어요. 태교에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켰을 때의 알고리즘으로 뜨는 추천 영상이랑
아마 청계성 대표님이 유튜브 켜셨을 때 나오는 추천 영상이랑 이제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뭐 420분의 모든 분들의 앱을 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빅브랜드라는 게 탄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들 좋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전처럼 되게 대중적으로 잘 먹히는 제품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최대한 많은 채널에 깔아서 판매를 일으키는 게 과거 대비 좀 어려워진 부분이라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그런 대형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뒷세대 이제 잘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분들이 SNS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랑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Z들하고요. 그러니까 영화보다 전시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보고 있는데, 영화는 아무래도 촬영하기도 좀 어렵고요.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핸드폰 사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전시 같은 경우는 같은 돈을 내도 내가 이런 거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포스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전시가 굉장히 많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나를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만 해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이 몇 개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형 4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별자리도 12개 정도였었고, 뭐 싸이월드 주소 정도 있었던 것들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퍼스널 컬러도 알아야 되고요. 외에도 뭐 MBTI 성격도 16개로 지금 더 쪼개진 상황이고, 그 외에 민트 초코를 좋아하냐 마느냐도 있어야 되고,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과거랑 좀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콘텐츠화 하는데도 이 잘파들은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저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때가 발표회가 있거나 운동회가 있거나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캠코더 들고 찍어줄 때야 주인공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 친구들은 태어나서 뭐 말하지도 못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거를 거리낌 없어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별로 안 궁금한데 무물 같은 거 다들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꼭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에스크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런 플랫폼들을 프로필에 달아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MZ랑 더 다른 부분들. 그래서 수요 파편화는 저희 뒷세대에는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급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브랜드를 만들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았어야 됐습니다. 공장도 있었어야 됐었고, 그리고 또 이걸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오프라인 점포에 입점을 또 했었어야 됐었고, 입점하려면 또 비싼 수수료 줘야 되고, MD분들도 워낙에 까다로우신데 또 그런 분들한테 잘 보여야지 입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 하나 채우는 데 있어서 그래도 구색을 맞추려면은 SKU가 뭐 한 600개, 700개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 가지 그 매장 모습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비용에 부담이 있었었고, 그리고 마케팅 하려면 앞서 서두에 보신 것처럼 신문이나 TV나 라디오처럼 비싼 매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브랜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뭐 코스맥스 플러스나 플래닛 147이나 지금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통해서 MOQ를 좀 상당히 낮춘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공장이 없어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과거에 2010
6년, 15년 이럴 때 ODM 업체들 미팅을 가가지고 브랜드 하나 만들고 싶은데 MOQ 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한 3,000개 정도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500개까지도 주문이 가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제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000명 정도인데요. 근데 MOQ 500개 정도면 저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그런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장 없어도 브랜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에 굳이 입점 안 해도요. 요새는 다 온라인 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카페24나 이런 거 통하지 않아도 인스타에 그냥 뭐 공구로부터 시작해서 더 점차 늘려나가게 돼서 히트를 치면 그때 이제 더현대서울에서 팝업하자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오프라인 매장 늘리는 식으로 가도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예전에 마케팅의 가장 맹점이 이거를 했을 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지 트래킹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요새 인스타그램 통해서 뭐 마케팅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시면 20대, 30대 뭐 태국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이틀 동안만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2, 3만 원짜리 광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스타그램 그냥 일부러 비즈니스 그 계정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좀 스노우로 잘 찍은 예쁜 사진들 마케팅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한 2만 원짜리 했었는데, 이거 보고서 사람들이 이걸 누구한테 DM을 보냈는지 아니면 제 프로필로 왔는지 아니면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런 게 다 팔로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됐다 보니까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임 판매업자 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브랜드 개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늘었고,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 32,00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이 CU하고 GS가 양분하고 있는 탑2 업체들인데요. 이거의 점포를 다 합친 것만큼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랜드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에 히트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 한 3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노래 길이가. 근데 지금 뉴진스의 슈퍼샤이는 2분 30초? 3분이 안 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앞에서 누가 슈퍼샤이 지금 주시는데, 네. 하여간 그렇게 요새 릴스나 이런 것들 좀 바이럴이 되려면 짧아야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타겟을 하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음반사들이 이제 그 스트리밍 횟수를 좀 늘리려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짧아야지 이제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짧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린 친구들, 잘파 이런 분들은 지금 다들 같은 시간 동안 긴 거를 보느니 그냥 차라리 같은 시간 동안 짧은 걸 더 많이 소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브랜드 업체들한테 주는 또 함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옛날에는 백화점을 1년에 4번만 가면 됐거든요.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만 신상이 나오니까 그때만 가면 됐는데, 요즘에 더현대서울 가시면은 매주 바뀌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팝업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점포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브랜드 업체들로 하여금 가져가는 함이다, 첫 번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같은 거지만 콜라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줘서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요도 쪼개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도 쪼개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는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왼쪽처럼 옛날에는 그냥 조금 큰 덩이의 취향, 그리고 큰 덩이의 몸집이 큰 브랜드들, 대중적인 브랜드가 서로 만나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게 너무나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구매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라는 게 이 파편화라는 트렌드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이 뭐 최근에 한 4, 5% 신장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물가가 워낙에 올라가지고 이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2, 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매 판매액이 그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는 상황에서 나눠 먹어야 되는 몫은 계속 작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생활용품도 그렇고요. 의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스타만 켜도 정말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업체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요 대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하게도 잘파들이 이런 현상을 더 심화시킬 거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 게 M&A 통해가지고 조그만 브랜드들을 붙이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M&A 자체가 좀 딜이다 보니까 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세미나 주제인 이 스몰 브랜드라는 게 결국에는 좀 경쟁력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파트 2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상반기 때 진짜 실적이 좀 어떻게 나타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상반기 동안에 우리나라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한 3.1%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워낙에 올랐다 보니까 사실 그거 감안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다 보니까 지금 다들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소비가 내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액 중에서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 화장품을 보시면 지금 그동안에는 전체 소매 판매액 대비해서는 좀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한 5%대로 감소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되는 몫이 좀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LG 실적을 보시면 두 업체 모두 지금 1분기, 2분기 다 매출액이 거의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는 거의 플랫 수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통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반기 때 다 매출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료나 생활용품 쪽 제외하고 순수 국내 화장품 쪽만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 면세점 매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난해 말부터 해서 이 보따리상들이 그동안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워낙에 의존도가 높았어요, 저희 면세점이. 왜냐면 중국 분들이 안 오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물량 자체가 면세점의 실적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많은 리베이트를 주고 판매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지난해 말부터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면세점 매출은 다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모레 LG 같은 경우도 이제 면세 매출이 좀 빠지면서 국내 화장품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쪽하고 MBS 쪽은 좋기는 하지만 전체 실적을 지금 뒤집을 만한 그런 숫자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내 화장품 봤을 때에는 매출이 빠지는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ODM들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코스맥스랑 콜마 두 업체 모두 국내 쪽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브랜드랑 완전 숫자가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성도 크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라고 업체들이 모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선케어 쪽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메스 쪽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쪽이 회복을 조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완연한 회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브랜드들이 자국 브랜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수요를 중국 공장 통해서 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게 브랜드 업체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경우 그동안에 대형 브랜드 업체들의 원 브랜드샵 주문들을 많이 받아왔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쿠션 이슈 때문에 틀어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의도적으로 바꿨던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좀 작은 브랜드들로 고객사를 다변화 시켜놨던 게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조금 눈에 띄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파편화 트렌드에 좀 맞는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H&B 채널 최대 반기 매출 달성을 했고요. 40% 가까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온라인 쪽도 성장을 잘했고요.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아시겠지만 로맨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일본도 그렇고 국내 올리브영 채널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둘 다 이제 크게 증가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쪽 납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도 립 제품 매출이 올라오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업체들 보시면 여기도 면세 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레알, 에스티로더 모두 지금 트래블 리테일 쪽이 안 좋다,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실적 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쪽도 지금 중저가 그리고 더마 제품들 그리고 선 제품들 성장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때문에 좀 올라오곤 있지만 아무래도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 때문에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타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점포 신장률이 뭐 하이 싱글 정도 1, 2분기에 나와줬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두 자리에서 신장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내 백화점 같은 경우 기존 점포 신장률이 뭐 한 4, 5% 하면은 잘 나왔다고 진짜 박수 치면서 파티 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스 쪽 매출액이 지금 더 프리스티 대비해서 빨리 올라오고 있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업체들 보시면 프로야가 정말로 너무너무 잘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진짜 실적이 너무 계속 잘 나와서 의아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쪽 성장률은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게 뭐 매 분기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그 전략으로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따단핀 전략이라고 대단품 전략인데, 잘 되는 브랜드 및 제품 몇 개만 찝어서 이제 공격적으로 그걸 푸시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옆에 보시는 이 루비 세럼이고요. 잘 팔리는 제품도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매출 비중도 지금 거의 92%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럼 이 회사 원래 온라인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었었고요. 10년 전에는 얘들이 지금 온라인 매출 비중 10%가 안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을 잘 해서 거의 90% 넘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마진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상하이자와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합니다. 못했고 앞으로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같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좀 가격을 높이면서 럭셔리 전략을 많이 펼치려고 했었는데 잘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지금 영업이익률 보셔도 아시겠지만 ODM들 같은 경우 스킨케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10% 정도 나오는데, 근데 지금 브랜드 업체가 4.7%밖에 안 나왔으니까 확실히 마케팅이나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세이도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중심으로 프로모션 하는 거는 좀 지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반기 매출액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환경이 변화한 거에,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다 보니까 지금 업체들로 하여금 좀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 실적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유통시장 전망인데요. 소비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프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 다들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돈이 있으면 다 여행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이 5월하고 9월에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백화점 명품 신장도 마이너스 성장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플렉스 하셨던 거 다 이제 거지방에서 아끼고 계셔가지고 돈을 많이 안 쓰고 계세요.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내수 소비 회복 지연될 것 같다. 정말 돈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득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랑 보험 내는 거 이런 것들 뺀 이제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상승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경기 안 좋은 건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안 좋다라고. 그래서 최근에 부양하겠다고 그 론 프라임 레이시라고 이제 얘들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좀 낮추면서 부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9월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그 증가율이 1.6%밖에 안 올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같으면 이제 광군제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주식도 조금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슬로우한 게 확실히 좀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난해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알리바바가 광군제 그 매출 그 규모를 공개를 처음으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좀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10년물 국채금리 5% 돌파 16년 만에 했는데 16년 전이면 20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있었을 때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프리스티지보다는 좀 매스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보는 게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부터 해가지고 단체 관광객들 다시 이제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막 들떠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시 한국 오는구나. 그리고 뭐 화장품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구매가 많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품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인기 있는 건 똑같이 화장품이나 뭐 김이나 밥솥이나 이런 것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과거랑 달리 파편화 때문에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 쿠션 막 엄청 많이 사가고 뭐 마스크팩, JM 솔루션 많이 사가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 위주로 조금씩 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따입고들도 사실 같은 제품을 많이 사가야지 마진이 많이 남을 텐데 쫌쫌따리로 이것저것 사서 주문해봤자 마진이 별로 안 남으니까 그들도 지금 활동이 좀 슬로우해진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백화점들 외국인 매출 신장률이 제일 높은 점포가 의외로 더현대서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의도에서 점심 먹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더현대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거기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IFC까지 다 넘어오시거든요. 그래갖고 IFC는 저희 보통 여의도 점심시간 11시 반부터인데 11시에 가도 줄을 서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많아졌다라는 걸 좀 체감을 할 수가 있고,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오픈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직까지 안 와본 점포여가지고 되게 새로 와서 가볼 만한 점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외국인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거의 롯데 명동점 본점만큼 올라온 거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CEO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 결제 증가한 것도 의외로 지금 1등이 성수거든요. 네, 성수고 그리고 신당은 왠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성시경 씨가 거기서 뭐 중앙시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드셔서 그런지 많이 올라왔고 용산에 이제 하이브 본사가 있으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 상권의 명동보다 이런 새로운 상권들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당황한 게 당연히 중국인들 온다고 했으면은 이제 화장품 주식이 다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좀 업체나 지역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게 이제 과거랑 좀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면세점이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세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체 관광객들이 못 오고 있고, 단체 관광객들이 이번 9월에 중추절하고 국경절 10월에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못 왔던 이유는 지금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일단은 그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많이 못 왔던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에 있는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호텔의 캐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숙률이 다 지금 90%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숙박업소가 좀 부족해서 많이 못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세점보다는 지금 올리브영 실적은 너무 좋은 상황이고 파편화 관련해서 지금 워낙에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경쟁사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혼자서 다 독식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그 MAU 기준으로 봤을 때 올리브영 다음으로 가장 많은 MAU 가지고 있는 앱이
화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커머스가 아니구나. 의외로 화해고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고 그 다음에 아모레몰이에요. 그러니까 뷰티 쪽에서 이제 온라인 침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성장세도 좋은데 의외로 여기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리브영도 거기서 또 온라인에서 즐기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작년에 이제 뷰티 컬리 오픈한 거 이런 부분들도 컬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들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파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누리고 있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올리브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결국에 그래서 이제 중국인 의존도를 좀 줄이고 왜냐면 자국 브랜드 워낙에 잘 하고 있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15년, 16년 이때 중국 출장 가가지고 중국 브랜드들 미팅에서 만나보면은 그 바를 수가 없는 크림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 바르면 막 겉돌고 예, 뚜껑도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잠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가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다 훨씬 더 세련돼지고 예, 제품도 훨씬 더 좋아지고 했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라고 보는 시장이 결국 미국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가능성은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전 세계 가장 큰 뷰티 시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입하는 그 의존도 비중이 한 30%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 3등이 우리나라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밑에 있다가 지금 보시면 10년 동안에 꽤 많이 올라와서 3등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1등이 이제 럭셔리 쪽 많이 하고 있는 프랑스가 당연히 1등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는 이제 근방의 국가니까 2등인데 이 엄청 멀리 있는 극동의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가 3등을 했다는 거는 확실히 K뷰티라는 게 좀 먹히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미국에 사업하고 있지만 너무 아직까지 규모가 작아서 전체 회사의 실적을 뒤집기에는 아직까지는 녹록치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스몰 브랜드들이 조금 더 이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전체 수입액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비중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에 중국 쪽 많이 공략한다고 럭셔리 쪽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매스 쪽은 완전 무주공산 있는 그런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롬앤이 엄청 잘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성장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나눠 먹어야 되는 몫수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 다음으로 보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요런 이제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소비 환경은 좋지 못할 거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 소비를 받아내는 유통 채널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편화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에 봤을 때 좀 커머스 쪽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컬리 같은 업체들 그리고 그동안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나가 떨어지는 업체들이 좀 등장할 거라고 보는 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올해 저희 우리나라에 1,0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 플러스 이제 7, 8월 이번 여름에 또 티무라고 아시겠지만 핀도어의 자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저가 플랫폼인데 이 업체도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쿠팡이 지금 노리고 있는 롱테일 쪽이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1번가가 상장을 원래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에 큐텐, 티메파크 아시겠지만 큐텐이 이제 티몬하고 인터파크 커머스하고 그리고 이제 UF 인수를 하면서 몸집이 좀 커졌는데 이번에 11번가까지 좀 인수를 추진을 한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랑 이제 쿠팡 다음으로 3등으로 점유율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쟁 구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커머스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내년 계획에 도움 되실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신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중간중간 좀 목이 메이는 때가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아기 낳고 또 뵐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